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지금까지 얼핏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2021년에 트렌드 상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누구죠? 1위는 백신입니다. 뭐 너무 좀 많은 당연한,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코로나 시국에서 당연한 결과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굳이 그 배경을 해석한다면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본인의 접종 시기를 알고 싶었던 그런 니즈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4월부터 백신에 대한 검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자녀 백신 맞고 얼마 전에 2차 접종까지 해서 이제 식당 같은 데 갈 때 제외자에 들어가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런데요. 또 아직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가지는 못해서 조금 섭섭하긴 해요. 아무래도 전 세계가 같이 겪었던 팬데믹이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백신을 맞고 면역력을 기를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신을 빼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상품이 우리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트렌디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1위일 것 같은데요. 뭘까요? 2위는? 이거는 예상하시기 힘드셨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중고거래 플랫폼. 네, 중고거래 플랫폼. 사실 중고거래는 금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 그런 네. 유행어가 있을 만큼 중고거래가 핫해진 거는 몇 해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금년에 다시 이렇게 열풍이 분 것은 저는 이 근거리, 네, 맞습니다. 로컬에서 자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로그인하는 곳에서 한 6km 이내에서만 네. 거래가 되잖아요. 그게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굉장한 열풍이 불었다.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하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네트워크의 매트칼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네트워크의 파워가 비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넓고 중고거래 할 때 당연히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아이템 구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용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저 앱은 왜 같은 동네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지? 이거 완전히 상식을 좀 없는 결과로니까 지금 성공했다고 하죠. 처음엔 전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중고거래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직거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 선호를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중고거래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시간이 났을 때 친구를 만나기에도 뭐하고 그런데 너무 심심할 때 중고거래 그 플랫폼에 동네 생활이라는 탭에 들어가서 네네. 지금 저처럼 심심한 사람 없나? 이런 거 좀 찾아보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식으로 이 플랫폼이 커뮤니티에 잘 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읽은 거는 우리 어머니가 치매신데 길을 잃으셨어요. 좀 찾아주세요. 근데 다음날 바로 찾았대요. 그 당근마켓에 올라온 메시지 보고 찾고, 잃어버린 개 같은 것도 네. 많이 하고, 제주에서는요 이렇게 낚시하다가 도움 이렇게 큰 놈 잡히면 그 즉시 올린대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바로 사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아마 이 중고거래 앱을 단지 거래 앱이 아니라 지금 최 교수 지적해 주신 대로 하나 이제 커뮤니티로 자리 잡게 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연간 거래액이 1조 3천억 원이 넘네요. 번개장터 경우에. 네, 이게 단순히 중고거래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커뮤니티 플랫폼 혹은 동네 어떤 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사실 큰 백화점을 넘어서는 그런 수치에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위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네, 3위는 궁금하다.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네. 전기자동차네요. 네, 전기자동차입니다. 제가 은근히 놀랐어요. 아직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이렇게 크게 높지는 않잖아요. 어디 가봐도 아직 전기 충전소 없는 데가 더 많고, 거리에서도 가끔씩 하늘색을 보긴 합니다만은 압도적으로 아직은 내연기관차가 많은데,
트렌드 상품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전기 자동차를 뽑아주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ESG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의 대체제로서 전기 자동차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전기 자동차는 물론 이제 환경을 아낀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가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의 좀 스마트폰 보는 기분이 네,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기 자동차에만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막히는 길에서 뭐 발 떼고 있어도 차가 알아서 저절로 간다든지, 또 소음도 적잖아요. 네. 소음도 적고 각종 이제 편의 사항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소음이 적어서 운전하는 맛이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네. 이제 큰 오토바이나 또는 무슨 마세라티 같은 차들은 이제 소음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차, 그래서 어떤 전기차들은 그걸 인공적으로 소음을 만들어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통계를 좀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2021년 2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20만 대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니까 테슬라가 뭐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 처음에 한 2년 전쯤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만들겠다고 막 무슨 공장 같지도 않은 데서 막 조립하고 단차 생긴 지금 완성도 떨어지는 차 선보였을 때만 해도 저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대세가 됐어요. 그죠? 저도 사실 최근에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 테슬라 모델을 한번 구입해볼까 고려를 했었는데,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올해 주문 자체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 10명 중 9명이 5년 내에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제네시스도 그렇고 뭐 볼보나 포드나 세계 지금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2025년이나 30년경에는 내연기관차는 생산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까지도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제 생각보다 훨씬 높았네요. 다음으로 4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4위는 공모주 청약입니다. 공모주 청약.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자본주의 퀴즈라는 키워드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에 관심이 많아진다, 또 자본주의의 논리에 아주 충실해진다, 이제 그런 키워드 발표했었죠. 근데 이건 좀 뒷이야기인데요. 그때 자본주의 퀴즈라는 키워드를 놓고 토론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대투자 시대였습니다. 주경철 교수님의 대항해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살짝 패러디해서 대투자 시대라고 키워드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때 이제 투자 과열이 너무 좀 우려가 돼서 약간 톤다운한 키워드로 저희가 자본주의 퀴즈라고 키워드를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어느 쪽이든 공모주 청약이 아주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에 관심이 많은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설문조사에서도 4위 했네요. 네. 공모주 청약, 저희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라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공모가 밑에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투자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앞으로 어떤 소위 대역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많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주식시장이 살짝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어느 주식 하나가 따상상 나온다고 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청약을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생했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오래 기다리니까 좀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주식은 정말 알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누가 무주식이 상팔자다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주식이 참 시장이 커지고 있죠. 자, 그다음 5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바로
K푸드가 차지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 K 열풍 요새 많이 불고 있죠. 옛날에 이제 한류라고 해서 원더걸스가 뭐 미국 가서 활동을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런 것도 되게 인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류는 주로 이제 컨텐츠 쪽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한류 스타들, 뭐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뭐 인기가 있다든지 이제 하는 시기였는데, 음식, K푸드, K푸드가 굉장히 요새 화제입니다. 어떤 게 있죠? 사실 음식도 예전에 두유노 클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두유노, 거예요. 네. 두유노 싸이 뭐 클럽의 대표적이었던 음식이 비빔밥, 김치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비빔밥, 김치에서 더 넘어서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많이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좀 K푸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면, 떡볶이, 냉동 만두. 사람 입맛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잘 안 바뀌는데 K 컨텐츠나 뭐 패션 쪽이 아니고 이런 음식에서 그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시작은 매운맛이었어요. 매운맛, 맞아요. 파이어 누들이라고 이제 외국 컨텐츠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불닭볶음면 먹어보기 이게 유행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어요. 진짜 맵부심? 네, 그 맵기가 좀 더 높은, 그래서 조절이 돼서 나와서 이 가장 밑단계의 매운맛을 또 먹을 수 있느냐, 이게 핫한 컨텐츠 중에 하나고요. 제가 즐겨보는 채널로 이제 영국남자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 정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것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위 이제 국보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선량한 음식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떡볶이 같은 게 맵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편견이랄까 선입관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떡같이 그렇게 이제 물컹물컹한 식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떡볶이 같은 게 이제 외국인에게 참 통하기 어려운 음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뭐 떡볶이도 아주 인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떡볶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만두 같은 경우 예전에 덤플링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쓰였었는데 요즘은 만두라는 용어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까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얘기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옛날 도시락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그거 어디서 구할 수 없냐는 뭐 주문도 있고 그거 먹는 인증샷도 아주 많이 나온다고 아무래도 해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로 콘텐츠가 송출이 되다 보니까 그 콘텐츠 안에 나오는 음식 문화도 같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뭐 음식도 푸드도 푸드지만 앞으로 이 K컬처가 어떤 식으로 확산돼 나갈 거라고 보세요? 사실 아시겠지만 음식은 음식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 문화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는 치맥은 꼭 한강공원에서 먹어야 된다. 이런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수출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은 관광이 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도 지금 거의 단절된 상태지만 앞으로 이제 한국에 관광 오는 분들은 뭐 쇼핑하고 뭐 체험하고 하는 걸 떠나서 정말 한강에서 치맥을 먹는다든지 한국식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뭐 하는 식의 새로운 체험을 또 하나 드릴 수 있겠군요.